보름달이 뜨면 그날이 깨어난다. 민족적 염원이 깨어난 그날.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는 독립을 염원하는 나라 안팎의 우리 민족에게 크게 고무시켰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대표자가 참가한 민족대표 33인은 우리의 독립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비폭력의 원칙에 따라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전국으로 배포한다. 1919년 3월 1일 정오 무렵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 중 29명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체포된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오늘부로 이 선언을 온 나라에 알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기리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한편 탑골공원에 모인 군중 속에서 한 학생이 팔각정에 뛰어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일본군과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조선 독립 정부를 수립하라! 저마다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던 태극기와 선언서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가를 행진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드디어 억눌려온 민중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폭발했고 3월 10일 무렵에는 지방의 군 단위로 확산되었다. 온 나라가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뒤덮인 1919년 3월,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어난 시위 횟수는 283회, 참여한 사람의 숫자만 전국 단위 가장 많은 16만 8천여 명.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은 지금은 북한 땅이자 당시 경기도 일대였던 개성이었다. 이후 강화로 퍼져 경기도의 만세 시위는 3월 하순경 경기도 전역으로 들끓게 된다. 시위의 주도권은 지식인, 청년 학생에서 농민 노동자로 넘어갔다. 경기도 3.1운동 참가자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이는 어느 지역보다 지독하고 치열한 3.1운동이었다. 그리고 3월 30일 민족의 횃불은 바로 여기 경기도 안산으로 활활 옮겨 붙었다. 대한민국 남서부 서해안에 위치한 인구 71만의 도시, 이곳은 안산이다.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룬 이 도시에는 잊지 말아야 할 역사 하나가 잠들어 있다. 당시 안산의 토지는 대부분 논과 밭이었다. 일제는 빼앗은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넘겼고 일본인들이 싼 가격에 매입하여 지주가 되면서 조선인 소작농들은 참담한 삶을 살게 되었다. 소작농들에게 독립운동은 결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이 주도한 독립운동, 그 속에 안산이 있었다. 나라를 뺏긴 이런 서름에 동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모두 다 굶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치욕의 날을 겪으면서 3.1운동을 맞이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30일 오전 10시경 수안면 비석거리에서 울려 퍼진 독립의 소리.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수안면은 안산 3.1운동의 첫 시발지다. 1919년 3월 당시 수안면은 전체 호수의 약 93%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경작지 중 논의 66.7%,
밭의 56.7%가 소작지로 농민층 상당수가 소작이었다. 또한 전체의 77%는 연간 수입이 300원이 채 안 되는 빈곤층이었다. 150원 이하의 절대적 빈곤층도 절반에 가까웠다. 여기에 일제의 무단 통치를 수행하는 하부 통치기구에는 수암면사무소와 수암주재소가 있었다. 일제로부터의 자주 독립은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날 만세 시위에 모인 사람은 모두 2천여 명. 당시 수암면 인구가 8천여 명 정도였으니 노인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성인 절반가량이 운집한 규모였다. 마을별로 시위대를 꾸려 비석거리에 모인 사람들. 그런데 그때 순사는 시위대를 가로막았고 읍내로는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만들 해산하시오. 사람들 사이로 일순 긴장이 흘렀다. 그 순간 시위대 맨 앞에서 용감하게 나서는 한 사람. 우리가 지금 하는 시위는 정당한 것이오. 평화 시위로 우리는 우리의 자주성을 알릴 것이오. 그러니 우릴 가로막지 마시오. 그가 바로 수암면 3.1운동을 주도한 홍순칠이다. 홍순칠은 3월 29일 소작인 수천 명에게 경문의 내용을 알리고 대형 태극기 2장과 작은 길을 준비하였다. 그와 함께 이날 시위를 이끈 사람은 모두 6명. 유익수, 김병권, 윤병소, 이봉문, 윤동욱이 바로 안산 수암면 3.1운동의 주역들이다. 월필이 유익수는 성포리 구장의 부탁으로 주민 30여 명을 인솔하였으며 화정리의 김병권도 주민 30여 명을 이끌었다. 마을의 구장을 중심으로 마을과 마을을 넘어 시위 소식을 알리며 사람들을 모았고 주민은 2천여 명으로 늘었다. 그렇게 3월 30일 수암면 비석거리에는 18개 독리 주민들이 지휘자의 인솔을 따르거나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자신의 참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지금의 수암농협 뒤편 시장터와 비석거리 일대 100여 년 전 이곳에서 독립을 향한 맹렬한 만세운동이 있었다. 오전 10시가 안 된 시각 홍순칠은 소장농 30여 명을 인솔하여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때 순사가 나타났다. 지금 당장 해산하시오. 그러지 않고 읍내로 갈 때는 발포할 것이오. 순사의 협박에 주민들은 동요했다. 자, 여러분, 겁먹지 마시오. 우리가 주인입니다. 자, 나아갑시다. 모두가 겁먹은 그때 유익수가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휘둘렀다. 그리곤 두려움을 무릅쓰고 읍내 쪽으로 향하였고 그 뒤를 군중들이 뒤따랐다. 주재소, 보통학교, 면사무소, 향교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런데 사달이 났다. 흥분한 군중들이 수암주재소와 수암면사무소를 습격하려 하였다. 이에 윤동욱이 재빨리 나섰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되면 관공서는 우리 국유재산이니 털끝만큼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평화 시위를 이어가던 중 보통학교 앞에서 윤동욱은 순사 임건호와 마주치고 마는데 윤동욱의 표정은 결연했다. 당신도 조선인이니 우리와 함께 만세를 부릅시다. 이봐, 난 지금 천황폐하를 모시는 사람이야. 이 시위도 곧 잡힐 테니
좋은 말로 할 때도 몸이나 살이시오. 당신 말대로 나와 같은 동족이라 놔둔다만 조선은 오래가지 못할 거.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몰라 이러니 나라를 뺏기지. 같은 조선인이면서도 응하지 않은 순사 임건호. 일제에 의해 깨어진 한 민족. 이것이 우리 민족의 당시 실상이었다. 향교에 이르러 순사들이 줄기차게 해산을 종용하고 사격자세로 대열을 위협하는 가운데 시위대는 윤병소의 지도 아래 모두 자진해산하였다. 수안면의 만세 시위 소식은 순식간에 안산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안산의 3.1운동은 반월면, 대부면, 군자면 일대에 걸쳐 일어났다. 지금은 독립운동 역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479번지 일대. 이곳은 반월면 3.1운동의 시작 지점, 반월장이 열리던 곳이다. 1919년 4월 1일 반월면 반월장. 이날 반월면에 모인 시위 군중은 얼추 600여 명. 유익수를 필두로 대부분이 소장농들인 이들은 일제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한 거였다. 자칫 상기된 분위기 속에서 엄포를 놓는 일제 경찰과 충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농민들은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 서로가 감정을 주체하며 간절히 바라던 한마디 대한독립 만세만을 외쳤다. 일제로부터 수탈과 착취에 시달리던 안산 농민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은 마을과 마을을 타고 옮겨 붙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위치한 대부도. 1919년 당시 특별한 통신수단도 교통수단도 없어 육지와 교류가 어려웠던 섬이었지만 농민들의 독립의지는 바다를 넘어 대부도까지 전해졌다. 김윤규, 노병상, 홍원표 등은 영전리 사격장에서 만나 만세 시위를 약속한다. 그날 밤 11시 김윤규 집에 모인 셋은 포목으로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튿날 새벽 3시경 마침내 셋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들의 만세 소리에 하나둘 모인 사람들. 그렇게 김윤규, 노병상, 홍원표 3인에서 시작해 10인의 민초들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갑작스러운 새벽 시위에 누구보다 두려웠을 10인의 민초들. 그러나 이들은 훗날의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의 독립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1919년 4월 4일) 군자면. 군자면 거모리에선 1천여 명 이상의 민중과 23살의 청년, 김천복 지사가 참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일제 기록은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짐작해야 한다. 1919년 4월 4일 낮에 군자면에서 약 1천여 명의 군중이 거모 경찰관 주재소와 군자면사무소를 돌며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동 중에 총성이 들리자 대부분이 흩어졌으나 김천복과 소수의 인원이 거모리로 나와 만세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김천복과 함께 군자면 만세 시위를 이끌었던 강은식 또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시련이 안산에 불어오고 있었다. 1919년 4월 5일 일제가 주동자 검거에 나선 것이다. 유익수, 윤병소, 홍순칠, 윤동욱,
김병권, 이봉문 등을 체포하였다. 그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숲을 밖에서 잡으러 오시는 걸 보고 할아버지를 막 체포를 해가지고 막 그냥 짓밟고 총뿌리를 대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보고는 기절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낙태를 하시고, 말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참혹한 광경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체포 소식에 주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독립의 열망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수완면 시위자들에 대한 일제의 첫 체포가 진행된 다음 날인 4월 6일, 군자면 장현리의 서당생도 권희와 장곡리의 농민 장수산 등은 비밀 통고라는 제목 아래의 글을 작성한다. 비밀 통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4월 7일 군자면 시장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같이 부르려고 한다. 각 임의는 태극기 1개씩을 가져 나와서 모이라.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에서 벗어나자. 이 경문은 각 동네에서 차례로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한 뒤 많은 사람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위를 계획한 사실이 일제경찰에 발각되어 시위를 계획한 주동자들이 모두 체포되는 시련을 겪는다. 안산의 첫 3.1운동을 주도한 유익수, 윤병소, 홍순칠, 윤동욱, 김병권, 이봉문, 이들은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되어 1919년 5월 27일 일본인 판사는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홍순칠을 징역 1년에, 피고 윤병소 및 이봉문을 징역 10월에, 피고 윤동욱을 징역 8월에, 피고 김병권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들은 2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절규하였고, 군중의 선두에 서서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을 지휘인솔하여 모두 대한독립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불온한 거동을 해 치안을 방해했다. 대한독립을 용이하게 할 목적이 이들의 죄명이었다. 이 중 윤병소는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윤병소를 제외한 사람들의 상고가 진행된 결과 홍순칠 징역 6월, 윤동욱 태형 90대, 김병권 태형 90대, 이봉문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였다. 수완면, 반월면 시위에 참여해 만세운동을 이끈 유익수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면, 노병상, 홍원표, 김윤규 역시 3.1운동 시위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일제에 의해 가혹한 고통을 당해야 했다. 1919년 5월 8일 김윤규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1년여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늦게나마 그 사실이 확인되어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김윤규와 함께 징역 10월형을 받은 노병상. 대한민국은 그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김윤규의 집에서 밤을 새워 태극기를 제작하고 주민 수십 명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불러 1년여의 옥고를 치르게 된 홍원표. 후손들의 노력으로 그에게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군자면, 강은식, 김천복, 권희, 장수산,
역시 3.1운동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혹독한 옥고를 치렀다. 이 중 권희와 장수사는 당시 나이 불과 20살. 자신들의 꽃 같은 시기를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에 몸을 바쳤다. 노력이라고보다 저희가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치욕적인 그 40여 년의 억압을 받는 그런 생활을 겪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제 그러한 그 치욕적인 과거를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고 그런 거니까 애국 정신을 가져서 항상 그 유념을 하라. 그리고 긍지를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이렇게 넣어놓고 싶습니다. 네. 현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을까? 예, 저는 독립유공자 김병권, 병자, 권자를 쓰시는 할아버지의 막내 손자 되는 김원규라고 합니다. 저는 남양홍시 35세 손 해봉공 안분제댁 자손으로서 홍자, 순자, 칠자의 손녀 홍희수입니다. 우리 조부께서는 진주시 25대 손으로 유자, 익자, 숫자. 저는 유자, 지자, 형자, 유지형입니다. 예, 할아버님은 엄격하시고 근엄하신 그 성격에 군인다운 풍모를 풍기시는 기골이 장대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골격이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불의를 모르시고 정의에 굴하지 않으시고 그런 분입니다. 네. 우리 할아버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의인이시고 의병이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민족을 아끼시고 농민들을 사랑하셨던 그런 애국, 애족, 인민의 정신을 지니셨던 홍익사상을 지니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할아버지의 그 독립운동 사실을 굳이 뭐 남에게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던 부분도 있었고, 그 뭐 이제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듯이 뭐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혜택을 받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었고, 그 남한테 내세우기를 싫어하셨던 그 부분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누님께서 그래도 후손에게 그런 사실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6년도에 그 보훈처에 등록을 해갖고서 그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할아버님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만은 뭐 할아버님의 생각과 뭐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고 그 정의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외놈들이 우리나라 쳐부었을 때 그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만한 재산이 있었고 그만하다면 더 아마 나섰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안산은 그 지명도가 편안한 몇 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산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글쎄, 선대들의 삶이 거기에서 시작됐고 또 선대들의 그 삶의 터전도 또 그쪽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또한 지금 그 안산을 떠나 있지만 마음의 고향은 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고 무언의
무언의 그 어떤 정신적인 것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선대들의 또 삶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언행에 많은 자제를 좀 하고 있는 편이죠. 우리 후손들에게는 진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 조국이 없으면은 국민도 어디 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다 그 강대한 조국을 후손들에 물려주기 위해서 전부 다 각자 맡은 본연의 자세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이어받아가지고 하루하루를 갈고 닦으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어렵게 선대의 독립업적을 증명해내야 했다. 그들의 희생과 노고 덕분에 안산의 3.1운동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의 가혹한 수탈과 민족적 억압에 맞서 수안면, 반월면, 대부면, 군자면 등 주민들을 중심으로 거국적인 3.1운동에 동참한 그날의 역사, 안산 3.1운동. 그러한 의미에 맞게 안산의 3.1운동을 함께 기억해보면 어떨까?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들이 되어 안산 독립운동 유적지 일대를 함께 걸어보자. 역사 속 한 부분을 살아낸 자랑스러운 민중들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지켜나가며 우리들은 봄을 이룰 것이다.